이폭사이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반응입니다. 이폭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산소하고 탄소가 이런 식으로 삼각고리를 이루고 있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고리를 이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주변 각도가 몇 도에 가깝겠어요? 60도에 가깝겠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 이폭사이드는 이 자체로 굉장히 큰 입체장, 고리 스트레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 스트레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이폭사이드는 이 고리를 깨는 바로 고리 열림 반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폭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삼각고리가 열려서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기억할 거는 이 이폭사이드 고리 열림 반응이 항상 안티 관계의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안티가 무슨 뜻이죠? 바로 이면각이 180도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안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진행되는지 우선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산성 조건. 자, 여기 이폭사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뭘 처리를 했냐면 HCl을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산 같은 걸 쓴다고 해서 산성 조건이라고 하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산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호 전자가 있죠. 이건 분명히 전자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산에 붙어 있는 수소는 항상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죠. 그래서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수소가 전자쌍을 염소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폭사이드 산소에 수소가 붙게 되고 그 덕에 산소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염소 음이온이 이제 누구랑 반응하느냐?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탄소로부터 전자를 끌어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델타 플러스가 되는 탄소가 있을 건데 그쪽으로 이 염소가 요 HCl에서 수소가 떨어지고 남은 이 염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해서 그 전자가 부족한 탄소에 전자 제공을 하고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치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여기 이제 일렉트로파일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떨어져 나가는 요 산소가 바로 이탈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이 빨간 탄소에 뉴클레오파일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빨간 탄소에 붙어 있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왜 안티 관계다라고 하냐면 이 녀석이 뉴클레오파일이었고 일렉트로파일이었고 이탈기였죠. 그러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이 직후 보시면 여기에서 요렇게 평행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 탄소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뒤틀려서 이 녀석이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생성물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탄소 염소가 평행한 이면각 180도 요 염소하고 요 산소는 여기서 이면각 180도가 나타나죠.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안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폭사이드 고리열림 반응에서는 이탈기하고 뉴클레오파일이 이면각 180도 관계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예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클레오파일이 여기에 있는 탄소 쪽으로 결합해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수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가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보시다시피 염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두 수소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래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던 수소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바로 컨피거레이션 인버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컨피그레이션 인버전 어디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SN2 반응에서 얘기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에 뉴클레오파일이 반응을 하게 되면 접근하는 뉴클레오파일 전자쌍과 기존 그 결합 전자쌍들 사이의 VS-EPR 효과 때문에 기존 전자쌍들의 위치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상황을 컨피그레이션 인버전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SN2 반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스태거드 폼 형태에서 안티 관계가 나타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슬쩍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안티 관계인데 안티 관계는 이클립스 혹은 스태거드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스태거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려진 이 형태도 스태거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폭사이드의 고리열림이 이루어지면 스태거드 상태에서 안티 관계가 나타난다. 자, 그다음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이폭사이드인데 이때 역시나 HCl을 썼습니다. 그럼 역시나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수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염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수소를 받아들여서 형식전환과 플러스가 되고 이 산소는 주변 탄소로부터 전자를 끌어와서 주변 탄소 누군가가 전자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보시다시피 일렉트로파일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쪽으로 염소가 여기서 HCl에서 떨어져 나오죠. 이 녀석이 뉴클레오파일이 돼가지고는 마찬가지로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떨어뜨려 내니까 여기에 이 산소가 여기서 무슨 역할? 리빙 그룹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탄소와 뉴클레오파일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이탈기가 여기서도 뭐가 되어 나타납니까? 이렇게 평행관계.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떤 형태입니까? 스태거드죠. 그래서 스태거드에서 평행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염소하고 요 산소가 이면각이 60도인 안티관계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주어진 반응에서 그 이폭사이드에 염산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고리가 열리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스태거드의 안티관계, 스태거드의 안티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이그젠플 1과 이그젠플 2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반응하는 탄소는 차수가 1차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반응하는 탄소는 보시다시피 차수가 3차입니다. 이런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지금 이 상황을 산성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산성 조건이란 물론 산성 조건이 그 일반학 시간에 배웠을 때 pH가 뭐 7보다 더 작은 그런 조건은 우리가 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산성 조건은 pH가 작다 크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 이폭사이드의 산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지금 산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pH가 높다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산소가 수소랑 반응해서 산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 산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수소랑 반응해서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산성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주어져 있는 이그젠플 1과 이그젠플 2를 보면 산성 조건에서 이폭사이드 고리열림 반응은 SN1하고 SN2가 섞여 있는 그 이상한 형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1차가 있는 쪽으로 뉴클레오파일이 반응을 하는 거는 입체장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뉴클레오파일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탈기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반응하는 여기는 3차지만 그 옆 탄소가 지금 이게 1차가 있거든요. 그럼 뉴클레오파일 입장에서는 입체 저항이 작은 1차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SN1 반응에서 탄소 양이온 안정성, 즉 차수가 클수록 델타 플러스가 크게 유도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쪽으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뉴클레오파일에 접근한다 라고 보자면 이쪽은 SN1 비슷한 상황으로 반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 조건에서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은 SN1하고 SN2가 섞여 있는데 이게 지금 반응 자체가 그 미킬린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게 암기 방법이에요. 요거. 자, 뭐냐면 3차 탄소가 있으면 3차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3차 탄소가 없으면 1차로 반응하는 것이 산성 조건에서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두 탄소 비교해 봅시다. 몇 차고 몇 차죠? 이쪽은 1차고 이쪽은 2차죠. 3차 탄소 있어요, 없어요? 3차 탄소 없네요. 3차 탄소 없으면 어느 쪽으로 반응한다고요? 바로 요 1차 쪽으로 반응을 해 들어간다. 누가? 뉴클레오파일이.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요쪽은 3차인데 보시다시피 이쪽은 1차죠. 3차 탄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뉴클레오파일이 3차로 반응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산성 조건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에서 꼭 기억할 건 3차가 있으면 3차 쪽으로, 3차가 없으면 1차 쪽으로. 그래서 SN2가 SN2, SN1과 SN2가 섞여 있는 묘한 반응이다 라는 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왜 이러냐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이쪽은 연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메커니즘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외워서 꼭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폭사이드가 고리열린 반응을 하는데 산성 조건에서는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성 조건 반응이 있다면 어떤 조건 반응도 당연히 있겠습니까? 바로 염기성 조건 반응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산소의 이폭사이드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다 뭘 쓰냐면 NaOH 수용액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OH에서 요 산소는 여기는 이게 소듐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여기서 이 OH 마이너스가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OH 마이너스가 보통은 그 염기로 작동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죠. 그런데 이폭사이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링 스트레인이 크기 때문에 이 음전하나 양전하 뭐가 됐건 뉴클레오파일의 약간의 공격에 의해서도 이 고리가 금방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 녀석 자체의 반응성 때문에 OH-가 염기가 아니라 뉴클레오파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폭사이드의 탄소 쪽으로 OH-가 뉴클레오파일로 반응을 하고 이 탄소를 중심으로 옥텟이 나타나야 되니까 기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산소가 여기서 리빙 그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이 탄소한테 전자를 제공하고 그 탄소가 리빙 그룹의 전자를 내어놓아 최종적인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탈기와 그다음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이런 식의 평행한 관계가 그대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스태거드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산성 조건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은 항상 스태거드 상태의 이탈기와 뉴클레오파일이 이면각 180도가 되는 평행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고리 열림의 무조건적인 어떤 결과입니다. 이때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두 탄소의 차수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있는 이 옆탄소는 지금 3차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서클링한 탄소는 지금 몇 차냐면 2차예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산성 조건을 예로 다시 한번 리바인드를 해봅시다. 산성 조건에서는
3차가 있으면 3차 쪽으로, 3차가 없으면 1차 쪽으로 반응이 됐었죠. 이 말은 산성 조건에서는 2차 탄소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쪽으로 이 뉴클리오 파일이 들어왔죠. 이건 무조건 뭐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2차 탄소가 아무리 봐도 이 3차 탄소보다는 입체 저항이 뭐하다? 무조건 더 작다. 즉 염기성 조건에서의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은 100% 그냥 SN2 반응인 거예요. SN2 반응에서는 어떻게 돼요? 차수가 작은 탄소 쪽으로 SN2 반응이 더 잘 일어나죠. 산성 조건은 SN1과 SN2가 뒤섞인 그 뭐냐면 족보도 없는 이상한 반응인데, 염기성 조건의 고리열린 반응은 명확한 SN2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SN2 반응을 하는 탄소에 붙어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치환기들이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가 뉴클레오파일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꺾여 올라가죠.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바로 컨피그레이션 인버전이라고 했었죠. SN2 반응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 그래서 SN2 반응으로 100% 설명이 가능한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요 산소 음이온이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수용액이니까 주변에 물이 많겠죠. 물이 많으면 물에 있는 수소와 이 산소 음이온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고 이쪽은 OH 알코올 작용기가 되고 다시 OH-가 생성될 수 있죠. 여기서 NaOH를 공급할 때 넣어주었던 Na 플러스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구경꾼연유죠. 그래서 여기서 구경꾼 Na 플러스가 1이 와서 그대로 다시 NaOH 수용액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기성 조건에서의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입니다.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서 상당히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산성 조건에서 고리열린 반응이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조금 덜 되는 편이고, 염기성 조건은 메커니즘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뭐가 됐건 시험 출제는 교수 마음이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 산성 조건, 염기성 조건에서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금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 산소에 뭐가 들러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산소가 지금 형식 전하가 0인 상태로 반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산성 조건에서는 H 플러스가 들러붙어서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면서부터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에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pH가 7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산소가 형식 전하가 0인 상태로 출발하는 게 그게 바로 염기성 조건인 거고, H 플러스가 들러붙어서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부터 고리열린 반응이 진행되는 게 산성 조건인 겁니다. 요 구분을 잘 하셔야 요 고리열린 반응이 나중에 응용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폭사이드 고리열린 반응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